유산분배 회의에서 큰아버지의 충격 고백.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대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죠. 발견한 건 매일 아침 들르시던 큰어머니였고요. 경찰도 왔었는데 명확한 사고사라고 했어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없었고 할아버지 슬리퍼도 낡아서 헛디디신 것 같다고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3일장으로 마쳤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 없었어요. 49제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유언장 낭독하니까 가족들 다 모이라고요.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것부터 의외였어요. 그런 걸 준비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유산분배회 날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큰아버지네 식구들,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네까지요. 총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엄청났거든요. 부동산만 10채가 넘었고 예금도 30억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였죠. 그런데 분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큰아버지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나머지 재산은 작은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그리고 손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신다고요. 큰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큰 소리로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장남인데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셨죠. 큰어머니도 같이 난리를 치셨고요. 그때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앞으로 남기신 편지라고요. 큰아버지한테만 읽으라고 하셨대요. 큰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셨는데요. 읽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면서요. 그러더니 편지를 구겨서 던지셨어요. 작은아버지가 그 편지를 주워서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큰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죠. 큰아버지는 대답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지를 빼앗아서 읽으셨어요. 그러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큰아버지를 쳐다보셨고요. 저도 궁금해서 아버지 어깨에 너머로 봤는데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큰아들아, 나는 내가 5년 전부터 내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다 알고 있었다. 내 혈압약을 가짜로 바꿔서 내가 쓰러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눈치채고 따로 약을 먹었지. 내가 준 약은 버렸고. 그래도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나를 계단에서 밀었지. 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게 내 얼굴이었다는 거 알아? 라고 하셨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들 큰아버지를 쳐다봤죠. 큰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물었어요. 형님, 이게 진짜예요? 정말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큰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그래, 내가 했어라고요. 순간 큰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큰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장남으로 살았어. 아버지 사업 도와드리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뭘 주셨어? 맨날 내 동생들 봐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장남답지 못하다고만 하셨지. 회사도 작은 애한테 넘기시겠다고 하시고.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요? 친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큰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비웃듯이요. 너희들은 몰라. 매일 무시당하고 사는 게 어떤 건지. 나는 60이 넘도록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 이제라도 내 못 챙기려고 했던 건데.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다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만약 내가 정말 사고로 죽었다면 이 편지는 의미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손에 죽었다면 이 편지가 증거가 될 거다. 나는 죽기 며칠 전에 모든 걸 변호사에게 말해뒀어. 집안 CCTV도 확인해보라고 했지. 내가 내 방에 들어와서 약을 바꾸는 장면, 그날 밤 나를 계단에서 미는 장면 다 찍혀있을 거야. 큰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CCTV에게 주저앉으셨거든요. 작은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요. 큰어머니는 울면서 남편 손 붙잡고 애원했지만 경찰이 그냥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요. 큰아버지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다 찍혀 있었고 사고 당일 밤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장면도 선명하게 나왔어요.
재판에서 큰아버지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받으셨어요. 계획적 살인이었고 친족 살해라는 게 가명사유가 안 됐거든요. 할아버지 유산은 유언대로 분배됐어요. 큰아버지 몫은 당연히 없었고요. 큰어머니랑 사촌들도 결국 아무것도 못 받았죠. 오히려 큰아버지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할아버지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게 할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았어요. 가끔 교도소 면회 가시는 작은아버지 얘기를 들어요. 큰아버지는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신대요. 반성은 전혀 안 하신다고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봤어요. 친아버지까지 죽이다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큰아버지가 스스로 멈추기를, 뉘우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끝까지 가셨고 결국 스스로 파멸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가장 슬프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키운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